공시법 복습들 하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 수업 듣고 그날 복습하시는 겁니다. 그죠? 시험은 간단해요. 시험장에 가시면 각종 테스트 문제를 냅니다. 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이거 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시군구 청장에게 가야 되느냐? 시도지사에게 가야 되느냐? 장관에게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은 허가사항인가 인가사항인가 등록사항인가 그냥 신청사항인가,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사유발생일부터 며칠 내 몇 월 내 신청하는가. 항상 뭐예요? 머릿속에 요걸 이 절차를 외우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우고 있으면 풀리고 안 외우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시험 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시험 칠 때는 뭐 하고 가는 거다? 암기하고 가는 거야. 암기. 이해는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왜 이런가를 알아야 암기가 좀 쉽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암기를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암기를 위해서 이해하는 거지 이해를 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박사과정 밟는다 이해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논문만 쓰면 되니까. 논문은 오픈북이에요. 다른 사람 써놓은 책들을 다 참고하면서 그냥 그걸 보면서 내 주장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험은 절대로 오픈북 하는 순간 국가에서 얘기해요. 5년 동안 오지 마세요. 모든 시험 5년 동안 국가에 치는 시험 못 친다. 그죠? 컨닝하다 들키면 5년 동안 못 와. 그러나 학문은 컨닝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써놓은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 얘기했지만 나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학문이에요. 그러나 시험은 전혀 그렇지 않다.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돼요. 그죠? 자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날 수업 빠지지 말고 들으시고, 그날 들은 것은 그날 외우시고, 하루 지나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건 반드시 그날 들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밴드에 들어가시면 밴드 활용을 하십시오. 아침에 학원 오실 때, 저녁에 집에 가실 때 이 밴드에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라도, 여러분 그 익힘장 지금 나가는 거 있죠? 그것들이 여기서 한 개씩 매일같이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보시라고. 뭐 하는데 알든 모르든 자꾸 봐서 익숙해지라는 거야. 반복을 계속해서 나중에 시험장 가면 기억날 수 있도록. 시험장에서 기억나면 그럼 합격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하얗게 다 까먹고 나옵니다. 모든 걸 불태우고 까먹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격증 받으러 가면서도 내가 뭘 공부했지 생각도 안 나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식은 가고 없지만 라이센스는 남아있는 거야. 자격증은 남아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실무는 실무의 세계가 따로 있거든요. 실무는 실무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꾸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꾸 외우세요.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넘어가죠. 맞다. 네. 자, 우리는 지금 부동산 공시법 중에 지적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법이에요. 자, 부동산은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됐습니다. 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알고 거래를 해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실수가 없다. 부동산 거래는 한번 실수하면 영원히 그 손해 만회가 불가능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절차에 대한 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선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를 공시하는 제도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를 공시하는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부르는데, 이 지적제도의 개념을 이렇게 배웁니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토지 표시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시험에 나오는데, 자, 우리 토지 표시는 6가지가 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해서 우리 지적법은 토지가 가지는 외관, 이걸 사실관계라고 부르고, 요즘은 2글자로 표시라는 용어로 나타내고 있어요. 표시. 그래서 지적법은 토지가 가지는 이 6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거래하고 싶은데 토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세종시에 있는 어딘가의 토지를 취득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 6가지 정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보를 개인적으로 알아내려고 하면 현장에 직접 가봐야 돼요. 그리고 용도가 뭔지 또 관공서에 가봐야 돼요. 그 다음에 크기가 어떻게 되고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아내려면 청량업자들 불러서 일일이 다 청량을 의뢰해서 이 토지 하나 정보하는 데만 해도 돈 100만 원을 그냥 휙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원하면 돈 1,000원, 2,000원에 아낌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동시하는 우리 법이 없으면 개인들은 굉장히 큰 노력으로 잘못된 정보를 또 가질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국가가 도와주는 법이에요. 그죠? 자, 이 토지 표시를 하나하나 배운 다음에 지적 공부라고 해서 토지 표시 등 등록 공시하는 장부 7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토지 표시를 다 배우고 나면 지적 공부를 다 배우고 나면 이 토지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과정을 또 배워요. 이 토지 표시의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토지 이동이라고 부른다. 그죠? 토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는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토지 이동의 이동은 원래 자리를 옮긴다 할 때는 이 옮길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동, 요 이자가 우리 이사 간다 할 때 이자예요. 근데 요걸 쓰는데 이걸 쓰는 게 아니고 토지에 뭔가가 달라졌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다. 뭐가 달라졌느냐?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몇 개 있더라? 6개. 요 토지 표시 6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지 이동, 토지 표시가 새로 생기고 변화가 있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 표시는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가지는 현장에 가서 조사하면 나와요. 근데 3가지 면적, 경계, 좌표는 눈으로 보면 안다. 청량해봐야 한다. 청량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세 가지를 정하는 청량을 우리 지적법은 별도로 지적 청량이라고 부르고 지적 청량의 절차를 배우면 우리 지적법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12문제가 나오는 우리 지적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토지 표시 6개를 공부하고 토지 표시 6개가 등록되는 장부를 공부하고 토지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과정을 공부하고 그중에 토지 표시 중 3가지 면적, 경계, 좌표 정하는 청량 배우면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 표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다 배웠고 지적 공부도 7종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토지 이동에 들어와서 등록 전환까지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저번 주에 한 것도 아니고 벌써 구정전에 했어요. 구정전, 그죠? 구정전이면 한 달 전도 아니고 작년에 한 거야. 작년에. 뭐 기억날 리가 있나, 그죠? 다 까먹었지, 그죠? 어제 한 것도 기억이 갈까 말까 하는데, 그죠? 지금 그게 기억이 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신규 등록 전환에 이어서 지목 변경, 토지 이동, 분할 합병 이런 걸 배웁니다. 자, 우리 토지 이동에 대한 거 잠깐 공부했습니다. 자,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새로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과정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 표시는 지적 국정주의에 따라서 토지 표시, 지적은 누가 정해요? 국가가 정합니다. 국가가 정해요. 국가가 정하기 때문에 이 토지 표시는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표시 발생 변경 소멸은 국가가 정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토지는 약 4천만 필지가 현재 존재합니다. 즉 우리 남한 땅이 4천만 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약 5,2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땅이 4천만 개니까 4천만 명은 비율적으로 따지면 땅을 한 개씩 가지는데 1,200만 명은 땅을 못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땅의 개수가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4천만 필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토지를 국가가 일일이 다 관여해서 안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공무원 숫자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가는 미안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토지 표시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소관청에 신청을 함으로써 국가가 관리하기 쉽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토지 이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 누가? 소유자가 신청하세요. 누구에게 신청하세요?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세요. 원칙적으로 며칠 이내? 60일 이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세요. 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유자가 소관청에 60일 이내 신청해야 되는 게 원칙적인 사유입니다. 그런데 자, 원래 소유자가 신청 의무를 가졌었어요.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신청 의무를 위반해서 소유자가 나 살기도 바빠. 그래서 신청 못했어. 라고 의무 위반을 했을 때도 일체 벌칙이 없습니다. 벌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원래 소유자의 의무였어요. 원래 국가의 의무예요. 원래 국가의 의무거든. 소유자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빠서 손을 못 내밀었다고 나를 두드려 패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벌칙이 없습니다. 벌칙이 없어요. 다만 이 토지 이동 중에서 신규 등록부터 해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은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토지가 바다에 빠져서 등록 말소가 돼버려요. 등록 말소. 등록된 것이 이제 토지가 아닌 게 됐으므로 지워지게 됩니다. 이 지워지게 되는 것은 60일 이내가 아니고 며칠 이내, 9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60일, 90일 하는 날짜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 지적법은 시험이 나오면 법률 규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거의 그대로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건드리느냐? 사람을 건드립니다. 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틀렸다. 소관청에게 신청하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틀렸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받는다. 요런 거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60일, 90일 같은 숫자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지적법에서 숫자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 숫자는 일부 외운다, 다 외워야 된다. 다 외워야 돼요. 숫자는 답으로 나오든 즉 틀리게 해서 답으로 나오든 맞게 해서 정답으로 내든 상관없이 문제를 낼 때 숫자가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숫자를 같이 냅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외우고 있지 못하면 답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숫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토지 이동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런데 토지가 바다로 변해서 이제 토지가 아닌 걸로 됐어요. 그래서 토지가 아닌 거기 때문에 지운다. 등록 말소하는 것만 며칠? 90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험 나올 때 보면 어떻게 나와요? 신규 등록은 60일 이내. 신규 등록은 60일 이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씩 신규 등록은 90일 이내. 이렇게 살짝 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표적인 거니까 당연히 아셔야 돼요. 자, 해서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 말소도 당연히 90일 이내 신청 못했다 하더라도 벌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가질 의무가 원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의 분할로 갑니다. 토지 분할. 자, 토지를 분할하고 토지를 합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분할. 토지를 합치는 것은 합병. 이렇게 부릅니다. 자,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 의무가 없고 예외적으로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 있는 것은 모두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 있다. 그러면 원칙이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겠죠. 이 예외가 중요한데 분할은 1개, 분할은 1개. 합병은 2개의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를 쪼개고 싶다. 내가 가진 토지가 200평짜리 한 필지다. 200평짜리 한 필지인데 20평짜리 10개로 쪼개고 싶다. 그럼 네가 쪼개고 싶을 때 쪼개.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은 자기가 원할 때 하는 거야. 그런데 딱 하나. 언제 분할을 해야 하느냐. 분할해야 하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자, 1필지의 얼마가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무슨 변경? 용도 변경되었을 때.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치고 줄친 부분이 핵심 단어입니다. 1필지의 일부 용도 변경. 이때는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지목 제도를 배울 때 토지는 용도가 28개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토지 한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만 등록합니까? 1개만 등록해요. 1필지 1지목 원칙. 지번도 1필지 1지번 원칙.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필지 하나당 지목은 하나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토지가 하나 있어요. 이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 토지가 전체가 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 토지 일부가 물이 꽉 들어차더니 물이 안 빠져. 그래서 일부가 유지, 물고인 호수로 바뀌었네.
유지로. 그러면 필지 하나당 지목을 하나만 등록해야 되는데 원래 전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로 바뀐 부분을 유지로 또 등록하게 되면 1필지의 지목이 한 개다, 두 개다. 두 개가 돼버리잖아. 그럼 1필지 1지목 원칙에 위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어쩔 수 없이 뭐 하라? 분할하라. 이 토지는 분할해서 여기는 여전히 전으로 하고 바뀐 부분, 분할된 부분은 유지로 해서 필지 하나당 지목 하나씩 등록하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1필지에 얼마? 일부. 1필지의 일부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이때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때 며칠 이내에 신청하느냐?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누가 신청하느냐?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느냐? 소관청에 신청합니다. 금방 다 했던 얘기죠? 소유자가 소관청에 60일 이내 그렇게 신청합니다. 자, 이거 신청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요? 벌칙이 없으니까. 벌칙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지적법상의 이 신청 의무는 사실은 다 공갈포예요. 공갈포. 해.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묻지 말고 해.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뭐 아무 일 없지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적법상의 신청 의무는 전부 공갈포예요. 위반해도 벌칙이 없다. 그죠? 위반해도 벌칙이 없다. 자, 분할에서는 뭐 그 정도 일단 아시고 가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정도니까. 그 뒤에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으로 갑니다. 자, 합병은 토지를 합치는 거예요. 그죠? 토지를 합치는 것인데 이 토지를 합치는 것도 원래 신청 의무 있다. 내가 원할 때 하는 거다. 내가 원할 때 하는 거야. 내가 가진 토지 세 필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 필지로 합쳐서 큰 거 하나로 할 거냐? 그냥 작은 거 세 개로 놔둘 거냐?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합쳐서 한 개로 하라 의무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에는 합병해야 될 신청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요. 자, 그때 첫 번째 합병해야 될 신청 의무는 주택법에 따른 무슨 부지? 공동주택 부지.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아파트 부지 또는 연립 빌라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큰 아파트는 여러분 여기 세종시에도 이 세종시도 뭐 새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지만 세종시에 큰 아파트 한 단지로 된 거 크다 해봐야 한 2천, 3천 세대일 거예요. 그죠? 한 10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 단지로 된 아파트가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 화명동에. 그 전에도 한 단지로서 제일 큰 게 부산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가장 큰 단지가 3,700세대인가? 그게 LG 메트로시티라고 해서 부산 용호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 화명동이라는 곳에 5,000세대짜리 한 단지가 들어와요. 롯데 카이즈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5,000세대가 들어옵니다. 5,000세대가 들어오려면 밑에 깔린 토지가 몇 평 정도 돼야 되냐면 대략 한 7만 평 가까운 토지가 필요해요. 1,000세대가 들어오는데 대략 만 한 2,000평 가까운 토지가 필요해요. 아파트 지을 때 그냥 막 짓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각 동간에 일조권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동간 거리,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이 시멘트만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경 면적을 몇 프로 이상 넣어라 하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갖추면 대충 1,000세대 만드는데 아무리 적어도 11,000평에서 12,000평의 부지는 필요해요. 그래서 5,000세대 들어오려면 한 7만 평 가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 필지일까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왜요? 요거 때문에. 공동주택 부지는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하라. 합병 의무가 있더라. 합병 의무. 그래서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은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겠지만 주소를 물으면 제일 정문 앞에 있는 동하고 정문에서 제일 먼 후문 쪽에 있는 동하고 주민들은 주소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동이죠? 나성동. 맞다. 저번에 나성동에 넣었죠. 나성에 가면 맞다 그랬잖아. 자, 나성동 100번지하고 내가 주소가 100번지면 나하고 같은 아파트 사는 분들은 전부 나성동 100번지입니다. 왜냐하면 필지가 몇 개? 한 필지. 필지 하나당 집은 몇 개? 한 개. 1필지 1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집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주소 이외에 동호수까지 소개가 되어야만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동호수 모르면 못 찾아가는 거야. 그죠? 지분이 똑같거든요. 요것 때문에 공동주택 부지 한 필지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게 이제 11가지 지목이 있어요. 이 11가지 지목으로서 연속해서 접해 있기 때문에 한 필지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거 한 필지로 하는 건데, 11가지 지목은 한 10몇 년 전까지 외웠어요. 그러다 한 8년, 7, 8년 전까지 외웠는데 이제는 막 외우지 말고 대충 지나가세요. 막 이런 지목이 있는가 보다. 옛날에 이 지목들 가지고 쭉 내다가 딱 한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지, 이거 저수지 같은 거거든요. 그걸 유원지로 바꿔가지고 지목 이름을 다르게 낸 적이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게 한 10 몇 년 전에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이걸 외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10 한 4, 5년 동안 한 번도 틀리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자주 나오는 부분부터 외우자는 거예요. 그죠? 자주 나오는 부분부터. 그래서 오늘 넘어가시면 돼요. 자, 합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 우리 토지 표시 6개 중에서 청량으로 정해지는 토지 표시가 몇 개 있었어요? 청량으로 정해지는 거. 아까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하면 나와. 눈으로 보면 알고, 면적, 경계, 좌표는 뭐에 알아요? 청량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가 합병이 되면 청량해야 될 것인가? 청량 안 해도 될 것인가? 일단 상식적으로 헛떡 생각을 해봐도 토지 여러 개가 합쳐지니까 면적도 커지고, 맞죠? 경계도 토지 모양도 달라지고 청량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합병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 청량해요, 안 해요? 청량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문장이 우리 지적법 시험 문제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일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합병은 청량하지 아니한다. 그냥 들으면 청량할 것 같거든. 근데 청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가 새로 생겼어요. 저 바닷가에 땅이 매립돼서 땅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청량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청량해야 됩니다. 토지가 쪼개졌어요. 그럼 쪼개졌는데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고 저렇게 쪼개질 수도 있잖아. 그럼 토지 면적은 이렇게 쪼개질 때 저렇게 쪼개질 때 서로 다르겠죠. 면적 재줘야 되고 경계도 정확히 재줘야 됩니다. 청량해야 되거든요. 근데 합병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합병은 청량하지 않아요. 왜 청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밑에 나오죠. 자, 여기 봅니다. 토지가 두 필지가 있었어요. 왼쪽은 100제곱미터, 오른쪽은 130제곱미터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1번지, 오른쪽은 2번지였어요. 자, 이 두 토지를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면 자, 경계는 청량을 해서 새로 꺼줘야 됩니다. 근데 합병은 새로운 경계가 생기는 건 없고 왼쪽과 오른쪽 중간에 있었던 이 경계가 이제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경계를 말소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우기에는 지우개가 필요한 거지 청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말소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두 토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 지적법 법률 규정은 이 면적을 새로 재줘라라고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등록된 면적이 있잖아요. 이 면적을 합하는 산수하여 정한다. 합하는 산수.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더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하고 130은 여러분은 뭐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겠지만 저는 워낙 똑똑하니까 한 방에 암산으로 끝내는 거예요. 230. 맞죠? 나중에 계산기 꺼내서 검토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계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면적은 합병됐을 때는 합하는 산수만 하면 되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병은 언뜻 생각하면 여러 개가 합쳐지니까 청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량을 하더라 안 하더라? 청량을 안 하더라라는 겁니다. 합병은 때려 죽여도 청량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나왔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요 얘기가 나옵니다. 합병의 제한. 자, 이 합병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보면 양이 좀 많게 나와 있어요. 많게 나와 있는데 지금 80페이지 보면 거기 양괄호 4번 합병의 제한에서 1번부터 여기 소개하는 6번 이외에도 그 밑에 7번, 저 밑에 8번, 9번, 오른쪽에 10번, 11번 합병의 제한 요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합병은 한 14, 15년 전까지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아주 자주 나왔어요. 그러다가 10여 년 전부터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오다가 거의 안 나오고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합병은 청량하지 아니한다. 그 정도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올 가능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7번부터 나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지적에서 배울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민법에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민법 지식이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갔다는 개인적인 판단 하에 그 뒤에 있는 것은 다음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민법을 조금 더 알고 오시면. 안 그러면 민법 얘기를 제가 다 들어야 되는데 이 지적 얘기는 못하고 민법 얘기하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요것만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토지가 약 4천만 필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4천만 필지가 있는데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한 필지의 성유요건, 1필지 성유요건. 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자, 토지는 연속해서 접합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속해서 접합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떨어져 있는 토지, 나성동에 있는 토지하고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토지하고 한 필지로 하고 싶어요. 될까요? 안 됩니다. 떨어진 표지는 한 필지로 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됩니다. 지번 부여 지역 동일. 자, 우리 나성동 100번지 이런 지번을 우리는 표기합니다. 그럼 나성동 옆에 예를 들어 나니까 가성동이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가성동 100번지하고 나성동 100번지는 똑같은 100이지만 동이 달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번을 얘기할 때는 주소를 얘기할 때는 항상 나는 무선동 100번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가성동이야. 여기는 나성동이야. 그럼 가성동에 1번지부터 예를 들어 1500번지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면 1500번지 옆에 가면 이제 나성동인데 토지가 붙어 있으니까 1501로 이어질까요? 나성동은 1부터 새로 시작할까요? 1부터 새로 시작하죠? 맞죠? 이렇게 지번은 차례대로 부여가 되는데 지번이 부여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지역을 줄여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도시에서는 동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 가면 리 단위로 부여해요. 도시에서는 최소 말단행령 구역이 동이고 시골에서는 리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리 몇 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가성동 안에 있는 토지는 합쳐서 한 필지를 만들 수 있어요. 나성동에 있는 토지도 합쳐서 한 필지로 만들면 됩니다. 문제는 가성동과 나성동에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는 붙어 있지만 한 필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한 필지로 만들면 여기는 가성동 몇 번지인데 여기는 나성동 몇 번지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한 필지로 만들면 가성동 몇 번지로 할 수도 없고 나성동 몇 번지로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동이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 없다. 같은 동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1필지당 지목은 몇 개만? 하나만 붙여줘요. 그래서 지목이 다른 토지는 한 필지로 만들 수 없는 거야. 지목이 다른 걸 하나로 만들면 1필지에 2지목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목이 동일해야 돼. 지목 동일해야 돼. 그 다음에 소유자도 동일해야 됩니다. 소유자. 여러분 민법에서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라는 거 배우셨죠? 지금 물권법 들어갔을 거잖아. 일물 일권. 일물 물건 하나에 소유권은 몇 개?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소유권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필지로 만들면 일물 일권이 돼버려요. 일물 이권이 돼버려요. 자, 이 토지는 갑의 소유야. 이 토지는 을의 소유야. 그럼 여기는 갑이 소유권 하나 가지고 여기는 을이 소유권 하나 가졌잖아. 억지로 중간에 경계만 없앤다 해도 이 사람들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소유자가 두 사람이 되면서 왼쪽은 갑이 소유권 하나, 오른쪽은 을이 소유권 하나, 이런 식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축척도 같아야 됩니다. 축척이 같아야 되는데, 자, 우리 도면을 예전에 배웠습니다. 지적도라는 도면이 우리 도시 지역의 이 지도는 거의 지적도인데, 지적도는 한 장의 규격이 가로 40cm, 세로 30cm로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크기를 줄여서 도면에 담는다고 해도
40, 30cm. 우리 손수건 한 장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 정도 크기에 우리 나성동 전체의 이 넓은 부지가 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럼 나성동 정도 되면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몰라도 대충 도면의 숫자가 아무리 작아도 20장에서 30장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는 합쳐져야 동 하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됩니까? 근데 나성동도 보면 땅값이 아주 높은 지역도 있고, 나성동에도 저기 야산 근처 가면 땅값이 낮아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땅값이 높은 지역은 도면의 정밀도도 높게 만들고, 땅값이 낮은 지역은 도면의 정밀도도 낮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면의 정밀도를 높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 우리나라는 돈 아껴야 되니까 땅값이 높다, 정밀도 높게. 땅값이 떨어진다, 정밀도 낮게. 비용 조절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나성동에 지도가 많아. 그 지도가 많은데 지금 이 두 지역은 왼쪽 도면, 오른쪽 도면에 담겨 있대 실제 토지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토지는 굉장히 가격이 높은 토지들이라서 5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에 담았어. 그런데 오른쪽은 갑자기 야산이 시작되면서 여기는 1200분의 1 정도 축척에 담은 거야. 그렇다면 자, 실제 토지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접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나성동 지번 부여지역 똑같아요. 지목도 같아요. 소유자도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도면에 축척이 다릅니다. 그러면 한 필지로 만들 수 없어요. 축척이 같은 도면에 있을 때만 한 필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자, 이 한 필지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토지 한 필지를 보기 위해서 도면 두 개를 붙여서 보겠죠? 붙여서 보면 직사각형으로 모양이 그럴듯하잖아. 그러나 이 토지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야. 왜? 왼쪽 토지는 500분의 1로 줄였으니까 실제 토지는 곱하기 500으로 커지는 거고, 오른쪽은 1200분의 1로 줄였으니까 실제는 곱하기 1200이 돼버린 거야. 그럼 실제가 보면 토지 생긴 꼬라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아주 지랄 같은 꼬라지야. 그죠? 그래서 도면에서 보는 모양과 실제 토지 모양이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축척이 다른 곳에 있는 도면에 등록된 토지는 한 필지로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이 착오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축척이 동일 같아야만 한 필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등기 여부도 동일합니다. 등기 여부. 자, 왼쪽 토지와 오른쪽 토지 이렇게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 찌찌, 소까지 갖고 축척도 같은 데 있어요. 그런데 왼쪽은 등기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등기가 안 되어 있네. 그러면 한 필지가 안 됩니다. 왼쪽도 등기되어 있고 오른쪽도 등기되어 있고 그럼 한 필지 돼요. 왼쪽도 등기 안 되어 있고 오른쪽도 등기 안 되어 있고 그럼 또 한 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가 다 되었든지 또는 등기가 다 안 되어 있든지 그래야 한 필지가 될 수 있고, 하나는 등기되어 있고 나머지는 등기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여부가 다르면 한 필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서로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해서 대충 이렇게 6가지를 배웠는데 이 6가지가 한 필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자, 한 개 연접 5가지 동일, 한 개 연접 5가지 동일, 연, 찌찌, 소축 등, 연, 찌찌, 소축, 하면 대가리 따서 외우는 거예요, 그죠? 연, 찌찌, 소축 등, 연, 찌찌, 소축 등. 우리는 시험 준비하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울 때는 글자 수가 많아야 잘 외워진다. 글자 수가 적어야 잘 외워진다. 적어야지, 그죠? 문장을 통째로 외우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빨리 버리세요. 자, 우리는 머리 좋다, 머리 나쁘다. 머리 나쁘다. 그냥 나쁘다, 엄청 나쁘다. 엄청 나쁘다. 머릿속에 그걸 전제로 깔고 어쨌든지 남들보다 글자 수를 줄여서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 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자꾸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 많은 걸 머릿속에 넣으려면 나중에 다 실패해요. 맞죠? 그런 거예요. 연, 찌찌, 소축 등. 자꾸 외웁니다. 연, 찌찌, 소축 등. 연, 찌찌, 소축 등.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가 성적을 좌우하는 거야. 우리나라 시험 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는 애들 봐봐. 우리는 막 쉬는 시간 땡 하면 일어나고 막 매점 뛰어가기 바쁘고 화장실 가기 바쁜데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어때? 금방 했던 거
금방 했던 거 보고 있다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혼자서 뭐 하고 있어요? 외우고 다녀. 금방 했던 거. 그러니까 걔가 전교 1등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보고 뭐라? 아이고 샌님같이 임마 좀 남자답게 좀 찍고 공 좀 찾아. 느끼리처럼. 그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장차관 하고 있는 거야. 맞죠? 뭐 장차관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 머리 뛰어난 애들이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야.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리가 깨쳐지고 머리가 터진다는 거야. 맞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 간 애들이 정말로 머리 좋아서 간 애들,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천재급 애들 서울대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의외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는 무지하게 하는데 성적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3학년 들어가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1, 2학년 때 배웠던 거 1, 2학년 때 전과정을 다 배우고 3학년 때 다시 복습과정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 들어가니까 그 많은 양을 1, 2학년 때 못 따라온 애들이 다시 복습되면서 3학년 때 팍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애들이 서울대 가는 거야. 걔들 머리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자빠지나 엎어지나 일어나면서 외우고 있다. 우리는 자빠져도 엎어져도 공 잡고 자빠지잖아. 맞죠? 하는 놈 못 당한단 말이야. 맞죠? 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는 놈 못 이긴다. 하는 놈 못 이기는 거야. 하는 놈이라니까 남자만 그런 것 같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연, 찌찌, 소축등. 외우면 되겠죠? 연접, 찌찌, 소축등, 동일. 그런 거야. 그렇다면 토지를 합병하면 여러 개의 필지가 합병의 결과 몇 필지가 돼요? 한 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병되기 위해서는 한 필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럼 한 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병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합병의 제한 나왔어요. 합병의 제한은 합병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보시면 자 연접 어디 갔어요? 연접하지 않았어. 그럼 한 필지가 안 되는 거야. 찌찌 소축등 집은 부여지기 서로 달라. 그럼 한 필지 될 수 없으니까 합병도 불가능한 거야. 지목이 서로 달라. 연 찌찌. 그럼 한 필지 안 되니까 합병도 안 되는 거야. 소유자 달라. 축척 달라. 등기된 토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등기 여부 달라. 그러면 한 필지 될 수 없기 때문에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맞죠? 거꾸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 찌찌, 소축 등. 그 정도 일단 알고 갑니다. 그 정도. 합병에서는 그 정도. 우리 다음 과정에서는 그 밑에 나오는 거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든지 또는 동일한 내용의 신탁이 있다든지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들은 민법에서 조금 하고 오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으로 갑니다.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은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건데 자, 우리 지적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로서 지적 형식주의 또는 지적 등록주의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의 형식을 갖추어서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목 변경을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뭐 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임야를 하나 샀어요. 임야는 방치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한 평당 한 5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해요. 임야. 그 임야를 사가지고 여러분이 포크레인 하루 불러서 한 50만 원 주고 땅을 싹 깎아내 평평하게 만든 다음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집 짓는 부지는 지목이 됩니다. 근데 지목이 돼가 되면 시골에 가보면 알아요. 집 있고 바로 논밭이 있으면 논밭은 평당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인데 집은 평당 3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그만큼 집 짓는 토지는 가치가 높아. 그럼 5만 원 주고 산 임야가 집 지어 놓으면 300만 원 될까요? 그럼 60배 떼어버리는데 그건 지목 변경된 게 아니에요. 지목 변경되기 위해서는 용도를 내가 바꾸어 사용하는 게 지목 변경이 아니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뀌어서 소관청이 뭐 해줄 것? 등록까지 해줬을 것. 그래야 지목 변경이 된다는 거야. 됩니까? 여러분 임야 사가지고 집 지어서 대로 바꿔서 가격 몇 배로 뻥튀기 해야지. 그러면 그 돈 나 혼자 다 먹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무가 있다면 벌목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 짓기 위해서는 저기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도면 뽑아야 되겠죠.
그럼 설계도면 뽑으면 설계사무소에서 건축 허가까지 맡아서 진행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경비는 다 지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건축허가 떨어지면 건축하겠죠. 건축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대로 바뀌는 게 아니고 임야가 대로 바뀌면 그만큼 토지 가치가 상승하죠. 그럼 개발 이익을 나만 먹어요? 국가가 나눠 먹자 그래. 국가가 나눠 먹자 해서 개발이익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돈 얼마 내 하고 또 돈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집 짓고 산다고 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주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단순히 사용한다고 지목 바뀌는 게 아니고 등록까지 되어야 지목이 바뀌는 거야. 됐다. 그리고 지목 변경도 당연히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신청합니까? 소유자가. 어디에 신청합니까? 소관청에. 며칠 이내 신청합니까? 60일 이내.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 없다. 벌칙이 없으니까. 만수무강 무병장수. 전혀 지장 없죠. 전혀 지장 없어요. 오히려 더 오래 살죠. 더 오래 살아. 뭔가 나쁜 짓을 했는데 안 들켰다. 그럼 아드레날린이 팍팍 나오면서 더 오래 사는 거야. 맞죠? 여러분도 운전하다 그런 거 보셨죠? 앞 사람이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이 아닌데 좌회전을 하더라. 그래서 나도 앞에 차가 안 오니까 애따 모르겠다고 좌회전을 했다. 그런데 앞차는 좌회전 하자마자 교통순경이 불러갖고 잡혀 있더라. 에이씨 하고 있는데 순경이 그 차 잡느라고 나를 못 봤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나는 기분이 째지는 거야. 맞죠? 잡혀야 될 걸 안 잡히면 기분이 째진다 이 말이야. 특히 또 어디 갔다가 볼일 시कर 보고 왔더니 차에다가 주차위반 딱지 붙이고 있어. 하고 뛰어갔더니 내 앞차까지 붙이는 거야. 그래서 내 차 타고 나 탁 달아날 수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째져. 맞죠? 그러니까 뭔가 위반했는데도 벌칙을 안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내 기분을 업시켜주고 장수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일이야. 그죠? 벌칙이 없다. 벌칙 없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절차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지적법에서 우리 토지 이동 신청을 하면서 소유자가 소관청에 모든 건 서면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근데 그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 관리해요?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나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그 소관청이 확인만 하고 오 있군 하고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은 우리 국민들, 토지 소유자를 이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가가 이로운 거예요? 국민을 이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소관청은 오히려 귀찮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뒀다는 것은 지적법은 정말 국민 친화적이다. 굉장히 서비스 좋은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내야 될 서류가 있는데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그 소관청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신규 등록에서 이미 나왔고 여기 지목 변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등록 전환, 분할, 등록상 정정 등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게 5군데에서 준용이 되고 있는데 몇 군데냐는 알 필요 없고 그냥 토지 이동 신청과 관련해서 소유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누구 확인으로? 소관청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좋은 규정이 나오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맞다. 자,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소유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뭐다? 사람 그리고 숫자. 사람 숫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나오는 문제가 네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삘 나는 문제야. 그죠? 전부 그래요. 지적법은 그렇다. 자, 그 다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로 갑니다. 자, 토지는 모든 토지가 등록됩니다. 우리가 신청하면 신청받아 등록해주고 우리 국가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지적에 다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토지는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있던 토지가 지형의 변화가 있으면서 토지의 지반이 약화돼서 바다에 폭 빠져서 토지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토지가 아닌 부분은 토지로 놔둬야 돼요? 등록을 지워야 돼요? 등록을 지워야지. 그것이 등록 말소예요. 그래서 지적공부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바다로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로 회복될 가능성 없다. 완전히 바다네. 또는 다른 지목 토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다른 용도로도 쓸 가능성이 없네. 그럼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자,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 토지 이동은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여태까지 배우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중에서 조금 자주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신규 등록하고 등록 말소입니다. 의외로 이 토지 이동은 종류는 다양한데 문제수는 좀 작아요.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자주 나오는 파트가 신규 등록하고 등록 말소, 새로 생긴 것과 없어진 것.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하고 나왔는데 이 신청에 대해서 자 봅니다. 소관청은 이러한 경우, 즉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지받은 토지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관청에 말소 신청을 합니다. 자, 이거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화살표 하나, 두 개 그려가지고 해결합니다. 자, 우리 지적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의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등록 말소 신청 통지. 그럼 토지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말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립니다. 중요한 건 설명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적는 거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금방 안 지우니까. 중요한 건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바닷가에 토지를 하나 샀습니다. 언젠가 내 노후에 살든지 또는 노후에 팔아서 큰 돈이 되든지 그런 희망을 품고 토지를 샀어요. 그러다가 이 토지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한 며칠 텐트 치고 살아보자. 텐트 치고 사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더니 파도가 치는데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부터는 파도를 세게 맞으니까 땅이 좀 흔들려. 그럼 여러분은 거기 텐트 치고 산다. 빨리 집에 돌아온다. 빨리 집에 돌아와야지. 맞죠?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땅 매일같이 가볼 수 있다. 매일같이 가볼 수 없다. 매일같이 가볼 수 없잖아. 그래서 어느 날 심하게 폭풍우가 치더니 땅이 바다로 주저앉았어. 그러나 여러분은 내륙에 살아. 땅이 사라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지역의 소관청이 토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토지가 무너지는 데는 그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야. 모르셨죠? 당신 토지 이번에 바다에 폭 빠졌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표시에 변화가 있으면 모든 토지 이동은 여태까지 누가 신청했어요? 소유자가 신청했어. 그래서 당신이 소유자인 고로 당신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등록 말소 신청의 통지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여태까지는 내 토지가 바다로 빠진 줄 모르고 있었잖아. 그러나 통지받고 알게 됐죠. 그럼 알게 된 그날부터, 즉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여기는 60일이 아니에요. 며칠 이내? 90일 이내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90일 이내 신청 의무를 위반해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죠? 벌칙이 있다 없다? 벌칙이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벌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적법상의 신청 의무는 전부 공갈포.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90일, 다른 건 다 60일인데 이거는 왜 90일 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땅 소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시골에 있는 군수 명의로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뜯어보니까 네 토지 바다에 폭 빠졌다. 이거 보면 내가 가만히 서 있다 나도 폭 잡아진다. 나도 폭 잡아질 거잖아. 맞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내 눈꺼풀을 강제로 막 띄우면서 앞에서 하얀 빛을 비추고 손가락 몇 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누가? 의사가. 맞죠? 그래서 링거 맞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려면 거의 노후 재산을 상실한 데 대한 그 스트레스는
최소 30일의 입원 가류는 해야 정상적으로 체력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60일의 신청 의무를 주기 위해서는 30일의 입원 가료 기간을 더해줬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이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골에 땅이 있다. 특히 바닷가에 땅이 있다. 그런 분들은 재산세 내는 달이 아닌데 군수 명의로 우표물이 날아오면 절대 서가지고 거기서 우표물 뜯으면 안 돼. 집에 들어와서 일단 서랍에 있는 우황청심환을 하나를 먹고, 맞죠? 한 30분 들은 다음 그 다음에 소파에 눕거나 침대에 누워서 베개까지 딱 벤 상태에서 뜯어보는 거야. 그리고 네 토지 바다에 폭 빠졌다 보고 기절하더라도 뭐 뒤통수 안 깨지잖아. 그죠? 그 정도는 준비하고 보셔야 되는 거야. 이럴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자, 이것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기본적인 신청 의무 아주 중요한 90일이네. 언제부터? 통지 받은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이니까 바다로 됐다는 걸 알게 된 날이겠죠. 받은 날부터입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직권 말소하는 게 나왔는데 우리는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청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직권 등록하도록 돼 있으니까 결국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회복 등록하는 게 나왔어요. 자, 바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치고 조류가 있기 때문에 바다는 다이나믹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바다에 무너져서 흙이 바다에 빠져버렸는데 파도가 치면서 그 흙을 다시 육지로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로 빠졌던 부분이 계속 바다로 있어요? 토지로 회복이 돼요? 토지로 회복이 됐어. 이때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소관청이 알아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관청은 이미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얼마 토지로 됐는지 청량을 해줘야 되고, 원래 있었던 토지로 있을 때 옛날에 말소 당시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뭘 할 수 있다?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누가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소관청이. 이거 예전에 딱 한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관청은 소유자가 신청하면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청하면이라는 말을 잡아넣어버린 거야. 틀렸죠? 여기 신청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고 소관청이 스스로 회복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청의 신청과 무관하다. 신청과 상관없다. 자, 아까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거하고 양도육군의 통지 요것 때문에 등록 말소가 시험에 보다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소관청은 등록사항을 말소했든지 또는 토지로 회복이 되어서 회복 등록을 했든지 말소 등록했든지 회복 등록했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 사실을 같은 두 사람에게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두 사람에게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주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준다는 건 이해할 수 있죠. 여기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공유수면은 그냥 쉽게 바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공유수면의 정확한 법적 정의는 국가 소유의 수면이면서 공공의 용도에 제공되는 수면을 공유수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팔당댐 같은 거 국가가 만든 다목적 댐 안에도 물이 가둬져 있잖아요. 그 수면도 공유수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공유수면 개념이 헷갈리니까 그냥 바다 생각하세요.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바다는 다 국가 소유입니다. 공유수면이에요. 됩니까? 지금 우리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니까 그냥 바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토지가 바다로 돼서 말소 등록하면 공유수면관리청 바다관리청에게 알려줍니다. 이거 어제까지는 땅이었다. 소관청 내가 관리했는데 오늘부터는 바다가 됐으니까 네가 관리해. 회복 등록이 되면 어제까지는 바다였어. 그러나 이제 토지가 됐으니까 너 손떼 내가 관리할 거야. 해서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그죠? 이것도 사람을 바꾸죠. 어떻게 바꿨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바꾸더라는 거야. 항상 사람과 숫자는 외워야 된다. 중요하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직권정정하고 나왔습니다. 이 직권정정은 10분 쉬었다 하시죠. 다음 시간에 요번 쉬고 다음 시간에
축척 변경이라는 걸 합니다. 이 축척 변경도 토지 이동인데 축척 변경은 우리가 배웠던 신규 등록부터 등록 말소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축척 변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중간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10분 쉽니다.